각서를 쓰고 종이에다 각서를 쓰고 서로 이제 사인하거나 지장을 찍고 소위 말해 우리가 깽값 없다 이렇게 해서 좀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있나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앤펌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민 변호사님과 함께 알기 쉽게 이 법률 상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폭행을 당한 것에 해당되는지, 예를 들면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도 내가 폭행죄로 가해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좀 약간 다르실 수가 있는데 상담 오시는 분들은 안 때렸는데 이게 왜 폭행이에요? 네네네. 물건을 집어 던진 것도 그것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네. 물건을 예를 들어 던졌는데 몸에 맞지 않고 여기 떨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폭행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범위가 네. 광범위하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폭행 자체가 이제 학설상이라든가 이제 그 법리상 범위가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최협의의 폭행이라든지 협의의 폭행이라든지 네네. 이제 광의, 최강의 그런 식으로 나눠지긴 하는데 뭐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긴 좀 결국엔 이해가 잘 힘드실 것 같고 결국에 이제 신체적 접촉이라는 거는 꼭 그렇게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건 아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맞았는데 이 상해 진단서를 떼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맞았다고 증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해 진단서만으로 상해죄가 인정이 됩니까? 그렇죠. 이제 상해 진단서가 네. 좀 딜레마긴 한데 네. 이제 제가 지금 가도 상해 진단서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좀 뻐근하다. 네. 전치 한 2, 3주는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제 좀 주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도주치상이라든지 특가법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상해 존재 여부가 좀 중요한데 교통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다 가시면 제가 목이 좀 하면서 그렇죠. 뒷목 잡고 나온다고 하죠. 네. 네, 뒷목 잡고 나와가지고 가면은 뭐 요추염자. 정말 자주 보는 요추염자가 네. 완치 2주에 네. 이제 요추염자에다가 이제 추 치료 기간 부분을 이제 사후 추를 봐야 된다, 치료를 봐야 된다 그렇게 나오죠. 네. 가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툭 건들기만 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일부러 계단에서 굴거나 이래서 진단서에는 전체 한 5주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때린 게 아닌데 때린 걸로도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단 말씀이에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상해 진단서 자체가 발급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게 첫 번째로는 의사를 찾아가면은 결국은 이제 내원 환자의 진술에 의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적혀져요. 이제 그 다음에 있어서 상해 진단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부인하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죠. 결국에 이제 그게 부인이 되려고 하면은 의사 진단서 발급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진단서가 진정으로 발급이 된 건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그 부분에서 좀 이게 실무상 그 부분은 이제 부인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제 폭행을 했을 때 처벌이 어느 정도까지 좀 나올 수 있느냐, 물론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대개는 이제 초범인 경우에 있어서는 폭행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벌금 이제 100만 원이나 300만 원 선에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 폭행 정도를 봐야 돼요. 팍 때렸다. 이제 그러면 단순 폭행이고 아니면 이제 몽둥이를 들고 때렸다. 특수폭행이죠. 이제 특수폭행은 또 그 처벌이 늘어나고 이제 그 경우에 있어서 또 2명이서 같이 때렸다. 그것도 이제 폭처법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폭행이라고 해서 이제 단순히 이제 얼마가 나올 거예요라고 하는 거는 그 죄명이나 그런 거에 범행 경위를 다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초반에 물어봤지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두 명이 싸웠다. 근데 이제 합의하에 싸운 거 있지 않습니까? 각서를 쓰고 종이에다 각서를 쓰고 서로 이제 사인하거나 지장을 찍고 소위 말해 우리가 깽값 없다 이렇게 해서 좀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있나요? 우리가 깽값이라면 이제 대신 서로 이제 다친 경우는 서로가 이제 치료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각서를
예를 들어 쓰면은 일단 서로 이제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네. 미리 이제 하기 전에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합의 자체를 서로 이제 불법성을 미리 그렇게 하는 합의 자체가 일단 무효라고 볼 여지가 많고 그렇죠. 그리고 무효가 서로, 될 가능성이 네, 서로 많죠. 일단 싸운 다음에 한 사람이 아, 나 맞았어요, 서로 때렸어요 라고 네. 그러면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근데 뭐 이런 것 자체가 근데 그럴 수 있죠. 이제 서로 때리다가 갑자기 한 명은 되게 싸움 못해. 네. 그래서 계속 맞았어. 네. 맞아가지고 뭐 안와골절이라든지 네. 뭐 어디 이제 피도 많이 나고 뭐 네. 그러면 이제 상해로 가잖아요. 예, 이제 그렇죠. 상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반의상불급죄가 아니고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서로 얘기하는 게 다르겠죠. 예. 서로 얘기하는 게 이제 많이 맞은 사람은 이제 상해적 고소를 하고 한 음. 대도 안 맞고 다 피하고 이제 그러면은 서로 협의하고 자기도 맞았다라고 할 수 있죠. 한두 대는 맞을 수 있죠. 네. 그런 거에서는 뭐 서로 정당방위라든지 뭐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실무상 좀 그 일반인들 생각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렇군요. 그 정당방위 그런 거 잘 안 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네. 사실 합의입니다. 첫 번째 만약에 일단 합의고. 네. 내가 뭐 여력이 전혀 없고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라고 네. 그러면 일단은 내가 뭐 50원밖에 없다 네. 라고 하면 그 50원으로 사실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보다는 합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들어서 근데 가진 돈이 진짜 없는 사람 같은 네, 경우는 그러면은 몸으로 떼어야 됩니까 또? 그러면 또 사셔야지. 네. 네. 산다는 건 참 무엇인지. 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네,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합의 여부가 물론 그 범죄 반의사 불발자나 이제 네. 기소에 대한 그 기소권이나 공소권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요소긴 한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재판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이거는 너무 그 좀 아주 너무 중요한 요소로 보는 실무는 좀 네. 약간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에만 매달리게 되고 네. 이제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지속 어떻게 보면 또 이제 2차 피해입니다. 이게 합의를 강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럼 피해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연락을 안 받길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연락 받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네네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네. 50원밖에 없다면 50원을 일단 합의하시고 더 여력이 되신다면은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길 권해야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피해자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를 한다. 네. 이제 저는 합의해줄 의사가 있는데 합의금이 너무 과도하다 이거예요. 이게 공탁제도라는 게 자체가 예. 사실 지금은 뭐 합의나 공탁이나 거의 일치하는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공탁이라는 것 자체가 그 피해자 인적 사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인적 사항에 대해서 열람이라든지 그런 부분 결국엔 이제 수사기관이나 뭐 기소되면은 이제 법원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는데 또 그거 자체를 이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자한테 연락을 해서 열람해도 될까요? 네.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그 내 인적 사항을 보여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동의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합의도 안 하는데. 그렇죠. 결국은 이제 합의가 물 건너가면 공탁도 지금 상황에서 물 건너가고 네네네. 이제 향후 이제 형사 공탁 제도가 좀 개선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재판 그 번호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때 이제 공탁 제도를 좀 적극 활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폭행 사건의 현장에서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리는 게 이게 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리는 거를 그 때린 사람을 말릴 수도 있고 맞는 사람은 맞는 이제 서로 막 치고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 동료가 있어. 네. 동료가 있는데 상대방을 말렸어. 네. 잡고 있어. 네. 잡고 있는데 또 때렸어.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공범이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은 폭행에 가담했다고 볼 여지도 좀 있죠.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의사 이제 공동점검이라고 하죠. 이제 폭행을 이렇게 같이 이제 가담을 했는지 여부는 이제 구체적인 사정이나 그때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사실 이것도 맨 처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맨 처음이 제일 중요해요. 맨 처음에 진술을 할 때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참고인 진술로 들어갈 수 있고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만약에 참고인으로 가게 되면 좀 다행이긴 한데 예. 그 참고인 조사를 하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네, 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어. 때문에 이제 참고인 조사로 해가지고 뭐 전화 조사 받으면은 뭐 그냥 괜찮은데 네. 이제 갑자기 그 막 친구가 성격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같이 있었고 내 친구도 이제 그때 뭐 같이 서로 욕하고 싸웠다. 아, 그렇게 가해자가 가해 그 물귀신 작전하는 거. 그렇죠. 그냥 예.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을 수도 네, 있어요. 그렇군요. 같이 이제 그러면 시비의 경이라든지 이제 그다음에 폭행 이제 그러다든지 옆에서 같이 욕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또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일단은 이제 초반에 네. 뭐든지 다 초반에 딱 진술 내용에 이제 딱 사건의 갈림길이 나누시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도움을 받고 진행하시는 게 좋으시죠. 아,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폭행 사건은 이제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하니까 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미리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